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부자들만 알고 있고 실행하고 있는 기적의 아침 습관이 있습니다. 미라클 모닝 밀리어네어, 하루 5분 아침 일기, 모닝 루틴, 이 세 권의 책을 통해 부자들은 어떻게 아침 시간을 사용하고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라클 모닝 밀리어네어라는 책입니다. 할 엘러드, 데이비드 오스본즘, 이즈만 옹김, 한빛비지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부자들만 아는 6가지 기적의 아침 습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책인데요. 우리가 아는 백만 장자들은요, 거의 대부분이 아침형 인간이라고 합니다. 아침 시간과 재산 형성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다는 건데요. 세상은 늦잠을 자는 일이 거의 없을 뿐더러 대부분의 백만장자는 결코 늦잠을 자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루 중 아침 시간을 꾸준하게 활용할수록 순자산은 늘어갈 거고요. 자기계발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도구인데요. 돈 관리와 마찬가지로 자기계발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시간 관리입니다. 기적 같은 아침 시간에 우리는 지혜를 얻고 생산성을 높이고 명료한 사고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모두가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데요. 부자가 되고 싶다면 부자가 되는 시간을 축적해야 합니다. 나에게 집중하고 나의 원칙을 세우는 하루를 시작하는 부자가 되는 시간은 아침이라는 거죠. 아침에 부자가 될 준비를 마친 사람만이 부자로 만들어줄 일과 사람으로 가득한 하루를 맞이할 수 있고요. 마감할 수 있습니다. 부자의 아침을 완성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요, 6분이면 충분합니다. 우선 이 6분부터 시작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냐면요. 6단계에 각 1분씩 소요하는 것입니다. 먼저 처음 1분에는요, 침묵인데요. 눈을 감은 채 고요하게 침묵의 시간을 즐기는 것입니다. 이 시간은 산만한 생각을 잠재우고 오늘 하루에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그 다음 1분은요, 확신의 말인데요. 가장 중요한 확신의 말을 읽는 것입니다. 성취 목표나 목표가 중요한 이유, 또 실행 방안과 시기를 되새기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다음 1부는요, 시각화인데요. 오늘 완수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를 시각화하는 것입니다. 실수 없이 완벽하고 깔끔하게 실행에 옮기는 모습을 이미지화하는 것입니다. 다음 4번째 1부는요, 운동입니다. 눈을 뜨자마자 바로 할 수 있는 운동을 실행하는 것인데요. 팔 벌려 뛰기나 또 푸시업 같은 거 있죠? 그런 것으로 활기차게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음 1부는요, 독서입니다. 책을 들고 한 단락이든 한쪽이든 읽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1년이면 20권 정도의 책을 읽을 수 있습니다. 다음 6번째 1부는요, 쓰기입니다. 일기장을 꺼내서 감사하게 여길 만한 것을 한 가지라도 적는 것입니다. 또 오늘 내가 달성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성과를 적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매일 미라클 모닝을 실천하면서 부의 원칙을 깨달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처음부터 무리하지 마시고 6분 정도만 매일 실천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차츰차츰 시간을 늘려가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한번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책에는 백만장자들이 아침을 어떻게 맞이하고 있는지 나와 있는데요. 그 부분이 재미있을 것 같아서 모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침형 백만장자 아리아나 허핑턴은요. 나는 100번 중 95번은 8시간 동안 잠을 자고 그 결과 100번 중 95번은 잠에서 깰 때 알람이 필요 없다. 잘 만큼 자고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 내게는 하루를 시작하는 더없이 좋은 방법이다. 내가 아침마다 하는 의식의 핵심은 대부분 뭔가를 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스마트폰을 보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지 않는다. 일단 잠에서 깨면 심호흡을 하면서 내가 지닌 것을 돌아보며 감사하고 하루를 맞이하기 위해 결의를 다진다. 나는 오래전부터 일상에서 여러 작은 변화를 만들어냈다. 일례로 로스앤젤레스에서 살 때는 아침 산책과 걷기를 즐겼다. 나는 새로운 실험에 열린 사람이다. 머지않아 틀림없이 일상의 습관으로 만들고 싶은 새로운 뭔가를 또 익히고 있을 것이다. 알람 버튼은 절대 신뢰하지 않는다.
알람을 이용해야만 할 때는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마지막 시간에 맞춰둔다. 다음은 하워드 슐츠 스타벅스 회장인데요. 나는 아침 4시 30분에 기상해서 3마리의 개를 산책시킨 후 운동을 한다. 5시 45분경에는 보던 프렌치 프레스로 아내와 함께 마실 커피를 내린다. 집에서 커피를 내리는 방법으로는 단연코 최고다. 고 스티브 잡스는요, 아침마다 거울을 들여다보고 이렇게 자문했다고 합니다. 오늘이 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오늘 내가 하려는 일이 만족스러울까? 만약 여러 날 동안 계속 아니라고 대답이 떠오르면 스티브 잡스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다음은요, 미국인 사업가이면서 투자자, 작가, 동기부여 강사, 방송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데이먼드 존이라는 분입니다. 일주일에 5일은 아침에 일어나서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내가 세운 목표를 읽는다. 건강과 가족, 사업과 관련해 마감일을 못 박아 놓은 10가지 목표가 있으면 나는 6개월마다 이 목표를 갱신한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프라 윈프리는요, 20분 명상으로 하루를 시작하고요. 명상을 하고 나면 혈액순환이 잘 되도록 러닝머신에서 뛰고요. 또 최소 15분간 이렇게 운동을 하고 나면 생산성이 높아지고 활력이 넘친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산책을 하고 음악을 듣거나 근사한 음식을 준비하며 균형을 찾는다고 하는데요. 탄수화물, 섬유질, 단백질이 가득한 건강식을 먹는 것으로 항상 아침 일과를 마무리한다고 합니다. 또 코코란 그룹의 창업자인 바바라 코코란은요, 나는 1시간씩 격일로 운동을 하고 사무실까지 조깅으로 간다. 사무실에 도착하면 전날 밤 작성해 놓은 일정을 검토한다. 우선순위를 파악하고 중요한 일부터 처리한다. 하루는 금방 지나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일을 처리하면 가장 중요한 업무를 확실히 완수할 수 있다. 또 트위터와 스퀘어의 최고 경영자인 잭 도시는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30분간 명상을 합니다. 7분 운동을 3차례 반복하고요, 커피를 마신 뒤에 출근을 합니다. 저녁 11시부터 새벽 5시까지 잠을 자는데요, 무엇보다 명상과 운동을 중요시 생각한다고 합니다. 또 워렌 버핏과 40여 년을 함께한 유일한 동업자이자 평생직인 찰리 먼거는요, 신출내기 변호사로 시간당 20달러를 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나에게 가장 소중한 고객은 누구일까 하고요. 찰리는요, 자기 자신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고객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1시간을 자신에게 팔기로 결심을 했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건설 사업이나 부동산 관련 일을 하면서 자신에게 1시간을 썼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의 고객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자신을 위해 먼저 일하고 그런 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위해 일해야 한다는 거죠. 자신을 위해 하루에 1시간을 팔아야 한다고 하네요. 다음은요.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미디어 전략가인 라이언 홀리데이는요. 어떻게 아침을 맞이했을까요? 나는 아침에 일찍 기상하는 것 외에도 반드시 지키는 규칙이 하나 있다. 이메일을 확인하기 전에 반드시 한 가지 일을 정해 먼저 하는 것이다. 샤워를 먼저 하기도 하고 장거리 달리기를 먼저 하기도 하고 떠오르는 생각을 일기장에 적기도 한다. 대개는 글을 쓰는 편이다. 아침에 먼저 1~2시간 글을 쓰고 나서 나머지 일과를 시작한다. 다음 할 일은 전날 밤에 미리 목록을 작성한다. 다음은 팀 페리스인데요. 나는 4시간만 일한다로 유명한 팀 페리스는요. 이부자리를 정리하고 10분에서 20분간 명상을 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런 뒤에 짧게 가벼운 운동을 하고 5에서 10분 동안 일기를 쓰고요. 지금까지 부자들의 아침을 보내는 모습을 살펴보았는데요. 다음은 부를 창출하는 6가지 원칙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결심. 부자가 되기로 결심하라. 부자가 되기로 결심한 이들은 차츰 자신이 달라진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변화 속도가 느리고 미세하여 감지하기 어려울지 모르지만요. 시간이 흐를수록 불을 쌓는 방향으로 매사를 판단하고 행동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2. 상상.
편견을 깨고 자유로운 자신을 상상하라. 아침은 자신의 테두리를 확장하고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기존의 갇히고 닫힌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 인생과 일을 무엇보다도 나를 다르게 바라보고 생각해보는 시간인데요. 한계 너머에 있는 자신과 마주해야 합니다. 3. 계획. 목표를 정하고 계획을 세워라. 부자들은 자신의 목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계획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목표와 계획, 이 둘을 합쳐서요, 비행 계획이라고 부르는데요. 만약 우리가 백만장자가 되기로 결심했다면요, 가야 할 목적지와 경로를 모두 알아야 합니다. 4. 지렛대. 부의 원칙, 레버리지의 힘을 활용하라. 부자들은 시간이나 인적 자원과 마찬가지로 돈을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또한 부자들은 성과 향상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지렛대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지렛대가 학습 능력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침이 지닌 가치도 바로 이 학습에 있고요. 5. 선택. 계속해야 할 것과 포기해야 할 것을 정하라. 부자가 되고 싶다면요, 언제 버티고 언제 포기해야 하는지 그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끈기 있게 버티는 것과 중요하지만 잘못된 선택에서 빠져나오는 것도 필요합니다. 현실에서 이 두 가지 사항을 결정하는 것은 쉽지 않은데요. 미라클 모닝 습관이 이럴 때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6. 자격. 부자의 자격을 갖추었는지 자문하라. 부의 원칙을 제대로 배웠고 또 실천하고 있는가? 나는 세상에 이로운 가치를 제공하고 있는가?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는가? 매일 아침 미라클 모닝을 실행하면서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정말 부자가 될 자격이 있는지 또 부자처럼 아침을 시작하는지를요. 부자가 되고 싶은가, 되고 싶지 않은가? 부자가 되는 여정을 시작하려는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요, 마지막 관문을 열었을 때 문 뒤에 무엇이 놓여 있느냐가 아닙니다. 어떤 문을 열 것인지 결심하는 행위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부자가 아니라는 사실보다도 부자가 될 수도 있었다는 사실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실현하지 못한 가능성 때문에 우리는 삶이 늘 성에 차지 않고요. 삶이 불만스러운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성과를 내기 위해 했어야 하는 일에 대해 너무 많이 생각하면서 후회를 합니다. 그로 인해 정작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을 실천하는 데에는 시간이 부족하고요. 사실 사람들은 대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알고 있는 사실을 꾸준히 실천하지 못할 뿐입니다. 지렛대가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왜 그런 걸까요? 지렛대가 노동보다 중요합니다. 우리의 시간과 돈, 에너지, 재능을 사용하는 방법이 부를 결정하는데요. 이 차이는 바로 지렛대에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과 돈, 에너지, 재능을 사용하는 방법에 따라서 노동의 성과를 몇 곱절로 늘릴 수 있기 때문에요. 재산이 늘어나면 사람들은 시간이나 인적 자원과 마찬가지로 돈을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성과를 몇 배로 늘리고 싶다면 돈도 일을 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돈을 가만히 쌓아두는 게 아니라요, 돌고 돌게 해야 합니다. 은행이나 저금통 혹은 매트리스 밑에 보관하고 있는 돈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부자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부를 빠르게 증식하기 위해서는요, 시간과 인력, 그리고 돈을 업무에 투입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돈 버는 원리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데요. 지금부터는 돈 버는 원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돈 버는 원리 1. 부를 쌓는 일은 개인 재무 관리에서 시작한다. 현재 소유한 재산을 관리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앞으로 더 많은 돈을 벌거나 모으지 못합니다. 현재 소득보다 덜 소비하며 살 수 있도록 어떻게든 생활 방식을 바꿔야만 합니다. 돈 버는 원리 2. 돈이 붙는 속도를 올려야 한다. 사업을 운영해도 좋고요. 부동산에 투자해도 좋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투자 대비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는 소득원을 찾아야 돈이 속도를 내기 시작합니다. 돈이 붙는 속도가 빨라지는 만큼 더 빨리 부자가 될 수 있고요. 돈이 일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백만장자가 되고 싶다면요, 돈을 지렛대로 활용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돈 버는 원리 3. 리스크를 이해한다. 돈이 늘어나는 속도가 빨라질수록 리스크는 더 커집니다. 리스크가 커질수록 우리는 더 빨리 부자가 되겠지만요. 그 과정에서 충돌 위험성도 그만큼 커집니다. 얼마나 많은 리스크를 감수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답은 없습니다. 리스크 허용 한도는 개인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요. 다만 리스크와 수익률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다는 사실, 그리고 리스크 없이 빠르게 부를 일구는 방법은 없다는 사실만은 알아야 합니다. 돈 버는 원리 4. 소득원을 늘린다. 먼저 소득원의 다각화를 우선순위로 삼아야 합니다. 일정 시간을 따로 할애하여 추가 소득원을 개발해야 하는 거죠. 다달이 추가 소득이 들어오게 되면요, 경제적 안정을 확보하고 궁극적으로는 가까운 미래에 경제적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다음은 부자를 만드는 3가지 습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자는 꼭 지키는 부의 원칙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셀프 리더십과 에너지 엔지니어링과 흔들림 없는 집중력입니다. 부자의 습관 1. 셀프 리더십. 전적으로 자신이 책임을 지고요. 체력 관리를 우선시하고 즐겁게 운동합니다. 자신의 세계를 체계화하고요. 꾸준히 정진합니다. 부자의 습관 2. 에너지 엔지니어링. 체력을 고려해 먹고 마십니다. 제대로 잠을 자고 제때에 일어나고요. 휴식하면서 에너지를 충전합니다. 부자의 습관 3. 흔들림 없는 집중력. 집중력이 유지되는 장소를 찾고요. 주변을 정리정돈하고 심플하게 유지합니다. 회방꾼들에게 방해받지 않도록 하고요. 일일 몰입 리스트를 작성하고 실행합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 자신을 성장시키는 이 3가지 습관을 꼭 지켜야 합니다. 하루 5분 아침 일기라는 책입니다. 인텔리전트 체인지 지음 정지연 옮김 심야 책방에서 나온 책입니다. 지금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들은 매일 아침 이 책을 펼친다고 합니다. 영미 아마존 200주 연속 베스트셀러에 올랐고요. 전 세계 독자들의 인생을 바꾼 지혜의 책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책이라기보다는요, 노트에 가깝습니다. 아침과 저녁에 일기를 적는 일기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앞쪽에는 이와 관련된 글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루 5분 아침 일기를 쓰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1. 행복을 위해 매일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쉽고 효과적인 방법이다. 아침 일기는 삶의 긍정적인 면에 초점을 맞추게 합니다. 아침은요, 모든 것이 새롭게 깨어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 적힌 지혜의 조언과 가치 있는 질문을 만나는 순간 우리는 어떤 하루를 살아야 행복해질 수 있는지에 온전히 집중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2. 부정적인 감정을 다스리는데 이 책이 각별한 지혜와 도움을 준다. 심리학자들이 불안이나 분노 등과 같은 부정적 감정에서 벗어나 긍정적인 행동 특징에 집중하는 것이 인생에 더 유리하다는 진리를 발견하기까지는요, 무려 80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두렵고 어두운 감정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성공은요, 긍정 마인드의 결실입니다. 하루 5분, 자신과 오롯이 만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감정의 주인이 되는 기쁨과 충만함을 선물로 얻게 됩니다. 3. 아침에 일기를 쓰면 의미 있는 성취감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 5분이라는 짧은 시간, 그리고 간단한 몇 줄 작성이라 할지라도 아침 일기를 쓰고 나면요, 뭔가를 해냈다는 성취감을 맛볼 수 있습니다. 4. 열심히 살아가는 하루, 한 주, 한 달, 한 해를 한 권의 책에 담아놓는 것은 인생의 보물창고 하나를 짓는 일과도 같습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지금 이 순간을 살라고 말합니다. 하루 5분 일기를 쓴다는 것, 그 자체가 우리 삶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 되어줄 것입니다. 5. 일기를 쓰는 습관만큼 꾸준함을 길러주는 것도 없는데요. 꾸준함을 몸에 들이면 살아가는데 얼마나 큰 이로움이 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꾸준함의 습관을 들이는데 실패할 때
아침 일기를 써나간다면요, 성공의 맨 앞자리에 서 있게 됩니다. 나아가 매일 아침 일기를 쓴다는 건 삶의 긍정적인 변화에 집중하도록 이끕니다. 하루에 5분만 자신에 대해 생각하고 글을 쓴다면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원하는 변화를 얻는 유일한 방법은요, 아침 일기를 작성할 수 있는 다이어리와 펜을 침대 옆에 놓아두면 충분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또 밤에 잠들기 직전에 하루 5분만 투자하면 긍정적인 생각과 행동 패턴을 만들 수 있습니다. 5분은 최소한의 노력으로 놀랄 만한 보상을 가능하게 해주는 이상적인 시간 범위입니다. 5분은요, 어떤 일에 대해 가장 높은 집중력과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는 최적의 시간입니다. 놀라운 결과는요, 언제나 현명한 방식과 일관성에서 나옵니다. 잠들기 전에 쓰는 일기 또한 아침 일기만큼이나 삶에서 중요합니다. 잠들기 전에 일기를 쓰기 시작하면요, 우리를 얼마나 긍정적인 부분에 집중하게 만드는지 생생하게 알 수 있습니다. 새로운 아침을 여는 지혜로운 루틴을 하루 5분 아침 일기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5가지 항목에 대해서 적게 되어 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살아야 하는데요. 오늘의 감사한 일 3가지는 무엇일까요?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큰 선물 가운데 하나는요, 어디에 초점을 맞출지 선택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내면이 차분하고 고요하면 무엇이든 다룰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요, 자신에게 주어진 축복을 떠올리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만사가 잘 풀리지 않거나 이유 없이 짜증이 나고 기분이 좋지 않은 날을 삶에서 몰아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에 처했든 간에 아침 일기를 쓰는 동안 긍정적인 방향으로 초점을 옮겨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감사하고 싶은 일 3가지를 적는 것입니다. 따뜻한 침대에서 잘 수 있다는 거, 몸이 아무런 문제 없이 조화롭게 움직인다는 사실, 진실한 친구들이 곁에 있다는 충만함, 이렇게요. 또 감사의 목록을 작성할 때 유용한 팁이 하나 있습니다. 아직 내가 갖고 있지 않은 것에 미리 감사한다고 적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더 나은 인간관계를 원한다면 나는 탁월한 내 사업 파트너와의 애정 가득하고 긍정적인 관계에 감사한다. 이렇게 적는 것입니다. 대상이 누구인지만 구체적으로 정의하면 충분한데요. 이는 삶을 풍요하게 만드는 전혀 다른 종류의 새로운 연습입니다. 이처럼 감사는요, 자신에게 주어진 축복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감사는 고마워요 라는 말이 구체적인 형상을 얻는 느낌인데요. 우리의 머릿속에서 만들어진 친절한 행동에 대한 기대 밖의 보상입니다. 2번째는요, 하루하루를 더 특별하게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하루를 보낼 수 있을까 하고 적는 것입니다. 뇌에 영향을 끼쳐서 더 특별한 하루로 만드는 활동을 알려주고 여기에 참여하도록 이끕니다. 매일 행복감을 개선해주는 것들을 볼 수 있도록 뇌에 새로운 경로가 만들어지고요. 따라서 꾸준히 이 질문을 떠올리고 답을 만들어내면 꾸준히 더 좋은 하루가 주어집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미소 짓기, 엄마에게 고맙다는 편지 쓰기, 11시 전에는 잠자리에 들기, 이처럼 자신이 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에 초점을 맞춰서 기록합니다. 3번째 항목은요, 나를 깨우는 긍정의 한 줄을 적는 것입니다. 꿈꾸는 미래를 시각화하는 것인데요. 확언, 즉 확신의 말은 자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우리 자신을 정의하는 일종의 자기 긍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일 나 자신을 환기시키고 새롭게 다짐시키는 긍정의 한 줄을 생각하면요, 그 문장을 떠올릴 때마다 뇌가 그것을 현실로 만들도록 합니다. 꾸준히 연습하면요, 정말로 안에서부터 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나를 위한 긍정의 한 줄을 나는 오늘 그 누구보다 자신감에 넘치고 평화로운 사람이다 라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렇게 자기 긍정문을 적어서 시각화하면요, 그날 내내 이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주문을 시각화하면요, 효과가 더 커지는데요. 나는 사랑과 열정이 가득한 관계를 맺고 있다.
1년 후 내 연봉은 1억이다. 이렇게 적는 것도 좋습니다. 매일 긍정의 한 줄을 자신에게 주는 강력한 주문으로 만들고 반복하면요. 그것들은 내 삶에 깊숙이 들어와 가치 있는 결과들을 창출해낼 것입니다. 또 하루를 마무리하는 탁월한 질문 2가지를 적어야 하는데요. 네 번째는 감탄이 날 만큼 놀라운 일 3가지를 적는 것입니다. 오늘 일어난 멋진 일 3가지를 적는 것인데요. 하루 동안 겪은 예상했거나 예상하지 못했던 멋진 일 3가지를 저녁 일기에 담으면요. 삶은 몰라보게 달라집니다. 멋진 일 3가지에 대해 쓰는 것은요, 그날의 축복에 대해서 거꾸로 헤아려 보는 것인데요. 이렇게 뇌를 거꾸로 프라이밍 하면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뿐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도 긍정적인 변화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멋진 일 3가지를 쓸 때는요, 처음 몇 주 동안은 단순한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친구가 좋은 책을 추천해 주었다. 공원에서 느긋한 산책을 즐겼다. 자주 가는 커피숍의 바리스타가 내 커피 취향을 기억해 주었다. 이렇게요. 마지막 5번째 항목은요. 후회 없는 나를 만들기 위해서 시간을 되돌려 오늘 한 일을 바꿀 수 있다면 무엇을 바꾸겠는지 적어보는 것입니다. 시간을 되돌려 오늘 한 일 중에서 한 가지를 바꿀 수 있다고 상상해보는 연습을 하는 것인데요. 이 연습의 목적은요, 과거에 대한 인식을 바꿔 미래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힘이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기 위함입니다. 무엇을 했더라면 오늘 하루가 더 만족스러웠을까를 생각해보면 오늘 할 수 있었던 행동에 대한 인식이 업데이트가 됩니다. 오늘 하루를 더 좋게 만들 수 있었던 실천 가능한 행동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했더라면 오늘 하루가 더 만족스러웠을까 이 항목에 오늘 아침에 침대 시트를 정리했더라면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어떻게 지내는지 여쭙더라면 이렇게 적다 보면요. 이 같은 답을 적어가면서 문제를 정면으로 바라보고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해 자신이 취할 수 있는 행동 패턴을 축적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이 연습법은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을 바꿔 자신이 취하고자 하는 행동을 자동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맨 위쪽에 날짜를 적게 되어 있고요. 그 밑에는 명언이 한 줄씩 들어가 있습니다. 또 그 밑에는 아침 일기를 쓰게 되어 있고요. 가장 밑에는 저녁 일기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멋진 변화와 성장이 이끄는 삶을 시작하고 싶다면요. 이 책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일기, 성장일기를 한번 쓰고 싶었던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닝 루틴이라는 책입니다. 스카모토 료지음, 장은주홍 김, 위즈덤 하우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일찍 일어나자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하는데요. 이 모든 것이 하루를 설레게 만드는 작은 습관 모닝 루틴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자는 고등학교 때 싸움질밖에 모르는 문제아였는데요. 어느 날 한 아이와 사소한 일로 다퉈서 2주간 정학 처분을 받습니다. 집 밖을 나가지 못하자 너무나 따분한 나머지 부모님과 함께 서점에 가서요, 책을 이것저것 골라서 몇 권 사오게 됩니다. 그런데 책을 읽으면서요, 세상을 삐딱하고 부정적으로만 바라보던 사고방식이 어느새 서서히 변화하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욕심이 생겨서 좀 더 일찍 일어나서 공부를 하자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일찍 일어나기의 효과는 즉시 나타났습니다. 뇌가 지친 밤에 새로운 지식을 억지로 집어넣기보다 뇌가 산뜻한 아침에 공부를 했더니요, 놀랄 만큼 진도가 쑥쑥 나갔기 때문입니다. 즉, 아침 5분이요, 밤 1시간에 맞먹는 그런 효과가 났습니다. 아침 시간의 위대함을 느끼고는 그 다음부터는요,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들여서 모든 시험 공부는 아침에 끝냈습니다. 그러자 모의고사 성적도 급격히 올라서 우등생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됩니다. 자신감이 붙은 저자는요, 일찍 일어나는 게 즐거웠고 공부도 탄력이 붙습니다. 그 후에는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원 심리학과에 지원해서 합격을 하는데요. 이 모두가 모닝 루틴에 있었다고 합니다.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만드는 아침 시간의 극적 효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아침 5분은 밤 1시간의 효과가 있습니다. 아침 시간을 활용하면요. 그날 하루의 양 자체는 달라지지 않지만요. 시간의 질이 비약적으로 높아집니다. 아침 5시에 일어나서 두뇌를 풀 가동해야 하는데요. 머리가 가장 맑은 깨끗한 아침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좋은 점은요, 나를 컨트롤할 수 있어서 자신감이 생깁니다. 사람은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감각을 잃으면요, 자신감이 사라집니다. 자신감을 가지려면요,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체험을 쌓을 필요가 있습니다. 일찍 일어나기는요, 이 감각을 키우기에 적격입니다. 일찍 일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수면 시간을 조절하거나 여유 시간을 재점검하는 등 시간을 의식적으로 관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일에 쫓겨 시간에 휩쓸려 다니던 상황이 몰라보게 달라지는데요. 시간을 관리해 하루를 컨트롤할 수 있다는 감각을 갖게 되면요.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감각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감각의 축적이 바로 자신감을 키웁니다. 또한 목표를 달성하는 선순환이 만들어집니다. 언제 하느냐에 열쇠가 달려 있는데요. 일이나 공부에서 성과를 내려면요. 무엇을 할까? 어떻게 할까? 왜 그것을 할까? 어디서 할까? 누구와 할까?를 명확히 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언제 할까도 중요합니다. 하루의 끝은요, 뇌도 피로에 절어 있어서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이럴 때 스스로에게 채찍을 가해서 좋을 것은 없습니다. 머리가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는데 꼭 해야만 한다라고 자신을 채찍질하면요, 스트레스를 느껴서 자기 효능감이 저하되고 동기부여가 잘 되지 않습니다. 누구나 일찍 일어나서 아침을 시작하고 싶은데요, 잘 되지 않습니다. 일찍 일어나기를 고통으로 여기면요, 일찍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일찍 일어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요, 정말 사소합니다. 일찍 잘 일어나는 사람은요, 일찍 일어나고 싶은 마음이 강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억지로라도 일어나야 한다는 마음이 강합니다. 그 마음이 행동으로 나타날 뿐입니다. 매일 5시 기상이라고 종이에 써서 붙이거나 반드시 자격증 취득, 일찍 일어나 영어 공부하기처럼 자신을 강하게 몰아세우는 방법은 일찍 일어나는 습관이 충분히 몸에 배기 전까지는 피해야 합니다. 어깨에 힘을 넣으면 넣을수록 일찍 일어나기가 힘들어져서 이불을 박차고 나올 수 없습니다. 오히려 동기부여가 떨어집니다. 일찍 일어나고 싶게 만드는 것이 일찍 일어날 수 있는 지름길인데요. 어떻게 하면 좋은지 알아보겠습니다. 즐거움을 추구한다. 자신과 싸우지 않는다. 수면의 질을 높인다. 즐거운 모닝 루틴을 만든다. 일찍 일어났다면요. 하고 싶지 않은 일이 아닌 하고 싶은 일을 해야 합니다. 일찍 일어났을 때 즐거운 상황이 펼쳐질 수 있도록 하면요. 놀랄 만큼 산뜻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별다른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누구나 일찍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려면요, 일찍 일어나는 생활이 가능하도록 일정한 규율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 규율을 아침 일상에 정착시키면요, 모닝 루틴이 됩니다. 모닝 루틴을 만드는 7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는요, 동기, 수면, 리듬인데요. 1. 즐거움을 추구한다. 일찍 일어나서 하고 싶은 것을 쭉 적어보는 것입니다. 일찍 일어나는 것을 즐겁다고 생각하고요. 조깅이 하고 싶어 일찍 일어난다와 같이 일찍 일어나서 자신이 하고 싶은 것 자체를 목적으로 즐깁니다. 즐거움에 중점을 두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비약적으로 동기부여가 높아지기 때문인데요. 설레는 것이라면 뭐든 좋습니다. 그 설렘을 모닝 루틴을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삼아야 합니다. 2. 수면의 질을 높인다. 푹 잘 자고 일어나는 것만큼 기분 좋은 일도 없습니다. 질 높은 수면을 위해서는요, 밤을 보내는 방법, 특히 잠자기 전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중요합니다. 식사 시간에 유의하거나 카페인, 알코올 섭취를 삼가해야 합니다. 3. 수면 노트에 내일 할 일을 적는다. 취침 전에 5분간 내일 할 일을 적어보는 것인데요. 포인트는 오늘 한 일이 아니라 내일 할 일을 기록하는 데 있습니다. 내일 할 일을 적는 작업으로 미련이 남은 상태에서 종지부를 찍으면요, 결과적으로 밤중에 깨는 난감한 사태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이불 속에서 계속 못다한 일이 떠올라서 잠들 수 없을 때는요, 이불을 박차고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내일 할 일을 쭉 적어보는 것인데요. 이것을 바로 수면 노트라고 부릅니다. 4. 수면 시간도 적는다. 힘들이지 않고 일찍 일어나려면요, 무엇보다 수면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의식적으로 확보해 두지 않으면요, 수면 시간은 점점 줄어들게 되는데요. 매일 몇 시간에 자고 몇 시에 일어나는지 수첩에 간단히 적는 것도 좋습니다. 이 시간은 가능한 한 고정하는 게 좋습니다. 몸이 자연스럽게 자는 시간을 기억하면요, 금방 잠들 수 있어서 좋은 수면 리듬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5. 일어나는 시간을 고정한다. 체내 시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게 좋은데요. 만약에 밤 11시 30분에 자고 6시에 일어나기로 했다면요. 사흘간 그렇게 시도해보고 너무 힘들면 조금씩 조정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일어나는 시간을 고정하는 것이므로 그 시간에 맞춰 자는 시간을 조정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최고의 수면 시간을 찾기는 어렵겠지만요. 기상 시간을 들쑥날쑥 바꾸지 않고 유지해서 최적의 수면 패턴을 만들어야 합니다. 6. 휴일도 같은 시간에 일어난다. 휴일은 왠지 긴장이 풀려서요. 마음 놓고 늦잠을 자도 괜찮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휴일에도요. 되도록 같은 시간대에 일어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체내 시계가 흐트러져서 이후의 기상 시간에 영향을 끼칩니다. 휴일에만 다른 수면 패턴으로 생활하면요, 몸이 시차 증상을 일으켜서 월요일 아침이 힘들어집니다. 이래서는 한 주의 시작부터 삐걱거리게 되는데요. 휴일 아침에도 평일 기상 시간보다 늦게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너무 피곤하다면요, 1시간 정도는 늦게 일어나도 괜찮습니다. 7. 오직 나만의 루틴을 만든다. 일어나자마자 좋아하는 것, 즐거운 것을 해야 합니다. 일찍 일어나는 사람의 특징 중 하나는요, 매일 아침 루틴을 만들고 있다는 것인데요. 스타벅스를 세계적인 커피 브랜드로 키워낸 하워드 슐츠는요, 아침 4시 30분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맛있는 커피를 끓이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급하게 업무에 돌입하지 않고 좋아하는 것을 하며 마음을 채운 후 엔진을 가동해서 설렘을 주는 루틴을 의식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내일 아침은 홍차를 마셔야 하지, 내일 아침은 커피를 마셔야 하지, 이렇게 정해두면요. 간단한 행위라도 좋아하는 것을 한다고 생각하면요. 기분 좋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지속하게 하는 힘은요. 즐거운 루틴에 있습니다. 모닝 루틴을 계속 지속하고 싶다면요. 이 또한 방법이 있습니다. 1. 좋아하는 음료나 음식을 준비한다. 이 방법은요. 일찍 일어나고 싶게 만드는 가장 손쉽고 빠른 방법 중의 하나인데요. 커피나 홍차를 마시는 일은 작은 일이지만요. 마시고 싶은 생각에 저절로 일어나게 됩니다. 2. 전용 캘린더를 만들어 기록한다. 전용 캘린더를 만들어서 일찍 일어난 날에 빼곡히 색칠을 해보는 것입니다. 실행한 날을 펜으로 칠하는데요. 스스로 노력을 가시화하는 것입니다. 빼곡히 칠해진 칸을 보면요. 기분이 좋아져서 더 하고 싶어집니다. 3. 일어난 후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정한다. 일정한 행동 패턴이 일찍 일어나는 리듬을 만드는데요. 아침 행동 패턴을 만들어 보는 게 좋은데요. 집을 나서는 시간을 앞당기거나 온라인 공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 영어회화 레슨을 아침에 신청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4. 자기 전에 내일의 목표를 세운다. 내일도 해보고 싶은 목표를 생각해 보고요. 내일에 대한 기대감이 클수록 긍정적인 기분이 들어서 가뿐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목표를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서 실행하는데도 차이가 나는데요. 목표를 세울 때는 반드시 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아니라 해보고 싶다거나 할 수 있다는 내면의 울림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5. 새로운 것을 시작해 본다. 뭐든 새로 시작할 때는요, 설레기 마련입니다. 그런 심리 효과를 모닝 루틴에 활용해 보는 건데요. 지금까지 해보고 싶었으나 아직 손도 대어보지 못한 것은 없는지, 예를 들면요, 근력 운동이나 조깅, 독서, 영어회화, 자격 시험처럼 한번 도전해 보는 것입니다.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해보고 싶은 것을 선택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6. 자기 전에 가벼운 스트레칭을 한다. 편안해서 몸이 가벼워집니다.
행복을 느끼는 모닝 루틴이 있으면요, 저절로 일어나고 싶어집니다. 기상 후 바로 할 일을 정하는 게 좋은데요. 창을 열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맛있는 커피를 마시거나 초콜릿을 먹거나 자신이 좋아하는 모닝 루틴을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닝 루틴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한번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